전류라는 말을 알죠? 전류. 전류의 정의가 뭐죠? 전하의 흐름. 바로 시간당. 단위 시간당 출입한 전하량.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 전류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를 뜻하면 dq, dt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하량을 시간 변화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전류의 단위, 자, 전류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예. 암페어. 암페어죠. 암페어? 물리 동아리? 암페어? 물리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피지카요. 피지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지카에는 애들이 다 피지컬이 좋나요? 이렇게 막 키 180에 막 체중 막 85kg 근육질 막 이렇게 이런 거 다 그런가요? 몇 명 있긴 한데. 아, 그런가요? 아, 피지컬 좋은 애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하여튼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인데 그 암페어의 정의가 뭐냐? 전하량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원 쿨롱이죠?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원 세크죠. 그래서 원 암페어의 정의는 원 쿨롱 퍼 세크. 그게 원 암페어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F가 뭐예요? F가 뭐예요? F가 뭐예요? 아닌가? F가 뭐예요? 이름, F 이름. 힘이요. F 이퀄 MA. 아, 미쳐버려. 미쳐버려, 지금. 진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일주일이 삭제가 됐군요. 플로우 아닌데. 정말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요. F. 바로 패러데이 상수요. 패러데이 상수 뜻이 뭐죠? 의미가 뭐죠? 그 일몰의 전하당. 일몰의 전자당 전하량.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죠. 준서가 뭐라고요? 전자 1몰의 전하량을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는 뭐하고 뭐를 곱한 거예요? 패러데이 상수는 그래서 뭐하고 뭐를 곱한 거예요? 패러데이 상수는 뭐하고 뭐를 곱한 거예요? 바로 전자 전하량 크기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죠? 맞아요. 이게네.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자, 이때 전자 전하량 크기 얼마예요? 전자 전하량 크기 얼마예요? 준석 좀 자는 거죠? 앉아요. 눈이 안 보여요, 준석아. 준석아, 전자 전하량 크기 얼마예요? 진짜 이 사람 진짜. 전자 전하량 크기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라고요. 그리고 야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입니까? 6.02 10의 23승이죠? 단위는? 몰포플롱. 몰의 맞죠? 역수. 몰의 역수. 몰퍼 쿨롱이요? 와, 진짜. 아니 몰의. 몰퍼 쿨롱.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두 숫자 있죠? 네. 곱하면은 대략값이 96485 정도가 되고 단위는 뭐가 남아요? 단위는 쿨롱 퍼 몰.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저 패러데이 상수가 또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즉 전자가 1몰만큼 모여 있으면 전하량이 얼마라고요? 96485. 알겠죠? 그런데 전자가 만약에 2몰만큼 모여 있다면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2 하면 전체 전하량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진짜 이 일을 어쩔고. 준석 오케이? 자, 그 다음 1, 2, 두 번째. 그럼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전자 역시 화학 양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전자가 화학 양론의 지배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 자, 관련해서 연습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연습 문제 10번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나왔던 거냐면 과거 고등화학 경시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뭐 어렵지 않아도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연습 문제 10. 거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문제 읽으면 연료전지란 말이 나오죠. 네. 보이세요? 자, 연료전지 원래 영어 표현으로 뭘까요? 연료니까. 퓨얼 셀이라고 하거든요. 퓨얼 셀. 저 연료전지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기업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연료전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테슬라. 연료전지 1등 테슬라. 현대자동차입니다. 와. 여기서 또. 네, 테슬라는 그냥 조립업체입니다. 네, 트렌디한 조립업체일 뿐이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없습니다. 테슬라가 굳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에 뭐 약간 기술력이 있는 거지. 그 테슬라 자동차를 구성하는 배터리나 모터 관련된 기술력은 테슬라가 없습니다. 모터를 생산하지도 않고 배터리를 생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배터리는 어디서 납품받습니까? 미쓰비시에서 받죠. 일본 기업 미쓰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SK에서 조금 더 그 뭐냐면 받습니다. 근데 왜 그 우리나라 배터리가 아니고 미쓰비시 걸 일본 거 쓸까요? 일본 게 조금 싸기 때문입니다. 일본 게 좀 싸구려여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일본 걸 좀 씁니다. 물론 더 싼 배터리는 중국산이죠. 중국산 배터리 썼다가 좆된 자동차 회사가 있죠. 벤츠요. 벤츠. 벤츠 지금 좆됐죠? 지금 벤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몰라요? 벤츠? 벤츠 전기차 중에 그 CLS라고 그 뭐냐면 1억 넘는 거 1억 정도 하는 차 있거든요. 그 1억짜리 차면은 싼 차예요, 비싼 차예요? 비싸죠. 비싼 차죠. 근데 그 안에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니까 그 뭐냐면은 품질이 좋겠습니까?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인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터졌구나. 네, 인천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았던 CLS 차가 자연 발화가 됐습니다. 자연 발화가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지하주차장에는 다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죠? CCTV? CCTV를 보니 가만히 주차해 있던 자동차에서 갑자기 풀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배터리 화재가 돼가지고는 그 지하 주차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 송도라고 아파트값 엄청 비싼 데거든요. 그럼 거기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장에 돼 있는 차들이 싼 차들이겠어요? 비싼 차들이겠어요? 비싸죠. 대부분 수입차 150대가 전소됐어. 그래서 재산 피해 추정 200억 재산 피해가 났어. 와, 지금 뭐 어떡하지? 벤츠에서 물어주잖아. 그럼 이거는 소비자 책임이에요? 그 주차해둔 사람 책임이에요? 자동차 메이커 책임이에요? 메이커 메이커 책임이죠. 그런데 이 메이커가 벤츠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벤츠는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지 알았는데 이 또 그 인터넷 수사대 알죠? 인터넷 사람들이 왜 불이 났는지 사람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벤츠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벤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코리아.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벤츠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벤츠 차만 산 게 아니고 벤츠에 뭐도 샀다? 벤츠에 주식도 샀어요. 그래서 벤츠의 최대 주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벤츠는 독일 차가 아니에요. 벤츠는 중국 차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일부가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독일 사람들에서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어떤 이상한 결정을 하느냐? 벤츠에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 있죠? 를 중국의 허접한 배터리 회사로 바꿉니다. 심지어 그 배터리 회사를 벤츠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벤츠 1억짜리 넘는 차의 배터리는 전부 다 중국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났죠. 그럼 이 사건이 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건 벤츠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까?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치명적 사건이어서 벤츠 본사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송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기본 150억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배상도 하겠다. 라고 벤츠가 나왔어요. 자, 벤츠가 원래 그렇게 만만한 회사예요? 엄청나게 깐깐한 회사예요. 여러분 벤츠한테 소송 걸어서 그거 뭐냐면은 벤츠한테 소송 걸어서 이겨가지고 배상받는다. 쉬운 문제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벤츠가 머리를 숙이고 150억 배상을 미리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벤츠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벤츠보다 좋은 차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좀 많이 유명했네. 예, 아주 유명한 차고 굉장히 바로 나오죠. 뉴스에서 1000만인데. 예. 1000만이란다. 981회. 예, 바로 나오죠. 181회. 나 1000만인 줄. 뉴스에 바로 나오죠. 네. 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벤츠가 좋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배터리 관련, 연료전지 관련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회사가 최고로 발전한 회사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는 뭐 현대차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르망 24에 출전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르망 24라는 대회 알아요? 몰라요. 경주대인가 보다. 네. 르망 24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경기예요. 이 경기는 뭐냐면 일반 도로를 일반 도로 있죠. 일반 도로는 뭐까지 포함되면 산길까지 다 포함돼요. 일반 도로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24시간 주행하는 경기예요. 여러분 24시간 주행하는 거니까 사람이 24시간 운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드라이버가 바뀌면서 차를 24시간 동안 혹사시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시속 200km를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 정돈된 트랙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그러면 르망 24에서 우승했다?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차 존나이 좋다 이런 얘기겠죠? 르망 24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회사? 현대. 그게 페라리예요. 페라리. 페라리예요. 페라리가 명차가 됐던 게 르망 24에서 엄청나게 우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르망 24에서 우승한 회사 뭐 벤츠, 아우디, BMW 몇 번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포드도 몇 번 우승했고요. 일본 도요타도 일본의 혼다 자동차도 몇 번 우승했어요. 여기에 드디어 현대자동차도 출전한답니다. 뭘로? 연료전지 자동차로. 그럼 르망 24에 출전한다는 얘기는 뭐에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내구성이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내 생각인데 여러분 내 생각인데 현대자동차가 나중에 BMW, 아우디,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잡아먹을 거예요. 빨리 주식을. 빨리 주식을 사야 해. 네, 다 잡아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로 봤을 때 다 잡아먹을 거예요. 최근에 현대랑 도요타랑 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공격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독일 3사 다 잡아먹을 겁니다. 언제 주식을 사야 좀? 그거는 노발이 넣어주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만 주식 사서 한 20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기술은 빨리빨리는 이 자동차 기술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중요한 주제겠어요? 안 중요한 주제겠어요? 엄청 중요하겠죠? 요거 나중에 연료전지 챕터에서 또 아주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맛만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 연료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식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 1. O2의 환원 반응식.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뭐 하다고요?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자, 환원은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전자를 얻는 거죠. 자, 그러면 O2의 환원 반응식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요렇게 O2 가스가 H2O가 된다. 이게 바로 O2의 환원 반응식입니다. 자, 환원이 되면 산화수는 증가입니까? 산화수는 감소입니까? 감소. 산화수 증가 감소. 잠깐만요. 질문합니다. 이봐 이 피지카 이거 진짜 다 까먹고.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물어. 환원 반응은 산화수 증가 감소 뭡니까? 일단 산화수가 감소하죠. 산화수 감소죠. 이게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네. 안 됩니다. 아 진짜 지옥에. 네.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산화수가 감소되는지 살펴볼게요. O2라고 하면 산화수 얼마예요? 2만. O2라고 하면 산화수 아, 오요. 0이죠? 우리 지우 뭐 하나 맞추는 게 없네요. 아버님이 아시면 얼마나 씁쓸해 하실까. 자 지우야 힘내주세요. 알겠죠? 나중에 시험 때 맞추면 되는 거죠. 뭐 그건 그렇긴 하죠. 네. 좋아요. 자 준석 H2에서 산소 산화수는? H2O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0.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와 진짜 더맨 더머. 와 진짜. 와 진짜. H2O의 산소 산화수는 2 마이너스죠. 네. 이 더맨 더머들아. 진짜 정말. 자 그러면 산화수 증가 감소 뭐예요? 감소했네. 그럼 뭐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맞죠? 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H 더해줘. H 플러스를 더해줘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H2를 약간 아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개수를 맞. 질량 보죠. 바로 나와 있는 물질의 질량 보존 먼저 맞춰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죠. 산소 몇 개 있어요? 하나. 하나 있죠. 여기다 어떻게 되겠어요? 2를 곱해하면 2.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수는 이제 수소 질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수소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있죠? 그럼 여기다 뭐 더할까요? 4H 플러스. 4H 플러스. 그 다음 뭐 할까요? 전화량. 전하량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야 될까요? 전자를 전자를 4개 더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산소의 환원 반응식이 연료전지 반응에서의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진짜 중요해. 이걸 이렇게 항상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줬죠? 네. 문제에서는 줬지만 문제에서 주냐 안 주냐와 별개로 이렇게 항상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무슨 조건에서 이렇게 반응 진행이 될까요? 산성. 그렇지. 오호. 왜? 뭐가 보이니까? H 플러스. H 플러스가 보이니까. 그러면 얘를 염기성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 염기성 혹은 중성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바꿀 수 있겠어요? 네. 자, 염기성이나 중성 조건에서는 이 반응식을 어떻게 바꾸어 주면 되겠어요?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4OH 마이너스 그렇지. H 플러스 개수만큼 OH 마이너스를 양변에 더해 주시면 되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H 플러스하고 OH가 마이너스가 만나면 무슨 반응이 진행이 돼요? 중화하는 중화가 되겠죠. 그럼 물이 몇 분자가 만들어져요? 4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랑 어떻게 해주면 돼요? 소고를 시키면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바뀌어요? O2 개수 더하기 2H2O 한 다음에 4OH 마이너스.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O2의 환원 반응식을 산성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자꾸 재구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야. 알겠죠?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특히나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데 입시 문제로 엄청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 꼭 외워야 된다. 네. 준석거 알겠니? H2의 산소나서 얼마라고요? 이거 했어요. O2의 산소나서 얼마라고요? 이 사람들 진짜. 헷갈렸어요. 그래.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여기에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패러데이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재밌게도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돼 있냐면 1시간 동안 0.8mm의 산소 분자가 반응한다. 보이시죠? 1시간 동안 0.8mm몰의 O2가 환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조서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두 번째 1, 5 그러면
이동한 반응한 전자몰수 얼마입니까? 4몰입니다. 바로 봐. 화학양론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4죠. 그럼 얘가 1몰 반응하면 이게 몇 몰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4배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0.8 밀리몰에다가 곱하기 뭐? 4.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동한 전하량. 자, 전자몰수가 이거래매요. 그죠? 그럼 그걸 전하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페어데이 상수 해줍니다. 바로 봐. 곱하기 뭐? 9, 6, 4, 8,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얘 단위는? 그 C%, 얘 단위는 10% 칠판에 있잖아요. 얘 단위는 쿨롱 쿨롱 퍼 쿨롱 몰. 그래서 요만큼이 패러데이 상수랬어요.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때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류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였죠? 네. 출입한 전하량을 그때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라. 출입한 전하량이 얼마예요? 여기 있네. 4 곱하기 0.8 곱하기 9, 6, 4, 8, 5. 단위는 뭐가 남아요? 밀리 쿨롱이 남죠? 네. 왜냐하면 뭐하고 뭐가 약분돼요? 몰하고 몰이 약분이 되고 밀리 쿨롱이 남죠. 네. 그 다음 나누기 원 아우어인데 전류를 정의할 때는 시간이 기본 단위가 뭐예요? 초죠? 원 아우어는 몇 초예요? 3600 바로 3600 세크. 알겠죠? 예.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숫자 요거 뭐 계산기가 있어서 고스란히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86이 나와요. 86점 얼마가 나와요. 알겠어요? 고스란히 나와요. 그 다음 밀리. 자, 밀리는 그대로 알겠죠? 밀리는 그대로. 그 다음 쿨롱 세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앰페어. 쿨롱 퍼 세크를 암페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흐른 전류가 얼마다? 86 밀리암페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 패러데이 법칙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적용해 주세요. 이게 기억해 주세요. 이때 잘 봐. 화학 반응식에서 전자 역시 화학 양론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네. 어디서? 요거요. 화학 양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화학 양론 계수비만큼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수비가 그대로 고려되어 나타난다.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하시고 패러데이 법칙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나 뒤에서 하게 될 전기분해에서 이 패러데이 법칙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갔다 오세요. 아이고.